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형사사건에 입건되어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무려 258명입니다. 특히 징계를 받은 258명 중에 20.5%인 53명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입건자의 5명 중 1명꼴입니다. 주로 뇌물, 알선수재, 이른바 뒷돈을 받아서 적발된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절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이 듣기에는 국세청은 이미 과거에도 이 회장과 SM의 역외 탈세 의혹을 조사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장이 등재된 페이퍼 컴퍼니 문서를 국세청도 이미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국세 체납자는 86만 4천 명이 넘고 체납액은 9조 5,284억 원이나 됩니다. 이 중에 1,0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액은 14%인 1조 3,500억 정도인데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체 세금 납부자의 0.06%인 558명에 불과하지만 체납 규모는 소액 체납자 71만 명이 체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전체 체납액의 16%인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10억 이상 체납자들은 1인당 평균 27억 원씩 세금을 내지 않고 갈수록 그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장께서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이렇게 안 내고 있는지 도대체 원인이 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국세청 다음으로요. 국세청 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와 성추행 등 이들이 공직자인지 도대체 의심스러울 정도의 범죄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공직 기강이 매우 해이해져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과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형사사건에 입건되어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무려 258명입니다. 징계받은 258명의 범죄 유형은 음주운전 뺑소니 134명,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53명, 강제추행, 성매매, 불법 촬영, 공연, 음란 등 성비위가 23명, 이 밖에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등 범죄 유형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직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징계를 받은 258명 중에 20.5%인 53명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입건자의 5명 중 1명꼴입니다. 주로 뇌물, 알선수재, 이른바 뒷돈을 받아서 적발된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절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제 청렴 교육도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 감사관 제도 같은 제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금품 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와 같은 사유로 진행한 세무조사 건수가 101건이고요. 추징세액이 1,200억 원입니다. 그렇게 몇 마디로 될 사안이 아니에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국세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열릴 때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뭐고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이 심각한 국세청 공무원들의 범죄를 근절시킬 계획입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부패 지역 요인이 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세청장께서는 양경숙 의원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원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객 탈세는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서 해외로 국부를 유출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고 주로 전문가 조력을 받는 초고소득층이 저지르는 지능적인 탈세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객 탈세 세무조사 건수가 1772건이고 부가액은 무려 10조 2202억 원이나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객 탈세 수법이 갈수록 악질적이고 지능적 범죄가 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 간의 협조라든지 정보 수집 이런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에 따르면 조세 회피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약 712조 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에 의해 한국인을 포함해서 91개국 전 현직 지도자와 35명을 포함해 정치인 336명, 억만장자 130명 등 전 세계 주요 인물들의 계좌와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여객 탈세와 조세 회피 의혹을 담은 판도라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보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네. 거론된 한국인들이 몇 명이고 제기된 내용이 뭔지 파악했나요? 예, 저희가 관련 내용들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 정보 비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개별 과세 정보라서 제가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그것을 보고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국인들과 관련한 정보를 보고요.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이제 그 세부적으로 신고 내용 적정성 여부, 탈세 여부를 아주 치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조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든지 조세를 포탈한 일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서 조세 회피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뉴스타파 보도는 한국인 수익 소유자는 개인과 법인 총 465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여객 탈세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페이퍼 컴퍼니 소유자는 SM 이수만 회장과 S1 법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콩 법인 8개가 발견되었고 이수만 회장과 관련한 5개 법인은 차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차원에서 이 내용은 파악해 보셨는가요? 예, 지금 지금 조세 회피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OECD에서 지금 이 표현이 좀 그렇다 그래서 일단 못 해체를 하고 대략 한 50개국 이상을 지금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조세 회피처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가 생긴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송금 거래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요. SM과 이수만 회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개별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좀 말씀드린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런 관련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국세청은 이미 과거에도 이 회장과 SM의 여객 탈세 의혹을 조사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장이 등재된 페이퍼 컴퍼니 문서를 국세청도 이미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보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개별 과세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머님 저희가 철저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고
뭐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은 예, 드리겠습니다. 아니 청장께서는 조금만 곤란하면은 과세 정보 운운하고 개별 정보 운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과세 정보가 감춰져야 됩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텍스 캘린더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매년 세금을 얼마 내는지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대별로 가족들이 세금을 세목별로 얼마 내는지,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 이것까지 다 공개하는 그런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왜 개별 과세 정보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감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화천대유처럼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개별 과세 정보다 과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까?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뭐 입법적이나 사회적 합의가 예, 있어서 뭐 좀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그렇게밖에 답변 못 드리는 점 의원님께서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법 건설과 관련해서 그 새로운 정황이 나온 만큼 국세청 차원에서 SM이나 그 이수만 회장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객 탈세는 주로 노통과 세무 컨설팅 이런 전문가들의 노력을 받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도 발본 세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예계 탈세가 좀 진행화가 되고 있다는 의원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단 국내외의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서 정보를 적기에 수집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전문적인 조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제도 개선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조세 회피를 하는 의심 거래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외국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국세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제도도 개선책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 탈세자들을 엄단하고 지급세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 전문가들을 동원한 그 정리. 특단의 조치를 좀 정하는 데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수입이 많은 고액 체납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세 체납자는 86만 4천 명이 넘고 체납액은 9조 5,284억 원이나 됩니다. 이 중에 1,0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액은 14%인 1조 3,500억 정도인데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체 세금 납부자의 0.06%인 558명에 불과하지만 체납 규모는 소액 체납자 71만 명이 체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전체 체납액의 16%인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10억 이상 체납자들은 1인당 평균 27억 원씩 세금을 내지 않고 갈수록 그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장께서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이렇게 안 내고 있는지 도대체 원인이 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예, 고액 그 상습 체납자들의 그런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그 체납을 하는 그런 유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558명, 올해 6월 말 현재 598명 명단은 파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체납 정리 인프라가 이제 압류 공매, 출국 금지 이런 걸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강화된 감치제도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활용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고액 체납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접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예. 무슨 생각이 들 것 네. 같아요? 공정 세금 잘 내고 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 들 것 같습니까? 공정성에 대해서 예,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답을 해보세요.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예. 대책은 계속 마련하겠다라고 하지만 개선이 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추적조사도 하고 추징 대책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뭔가를 마련하겠다라고 하지만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이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서 세목별로 개인이나 법인별로 사업자 유형별로 내국인 외국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세부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과온합 환급금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2016년에 4조 4,543억 원에서 2020년 6조 9,352억 원으로 2조 5천억이나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경정 청구가 많습니다. 2016년에 2조 502억 원에서 20년 3조 9,995억 원, 차고 이중 납부도 2016년 3,996억 원에서 2020년 7,46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납세자의 신고 납부 오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 제기를 해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에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는 불복도 2016년에 1조 6,655억에서 2020년 1조 8,037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른 가상금도 2019년에만 862억 원이었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천억 원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국세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하게 부과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왜 줄고 있지 않는 거죠? 작년에 이제 그 과온합 환급금은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경정 청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정 청구는 납세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과다하게 잘못 자진 신고했다가 나중에 신청을 하면 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불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환급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과세 자문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고요. 사후에도 패소를 줄이든지 그런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생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